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좀 제가 리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HLB 임상 결과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 임상 완전한 결과는 아니고요. 그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그게 긍정적이다. 아주 효과성이 좋다. 최대 퍼포먼스를 보인다. 이런 내용들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HLB 제약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들이 다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가 좀 찾아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바이오를 전문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문을 좀 많이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임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찾아본 사람으로서 어, 신문과 뉴스와는 어떻게 좀 다른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날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리보세라립과 캄넬리주맙과의 병용에 따른 어떤 그 결과입니다. 아마 이제 회사 발표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가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얼마나 투여해야 되냐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어, 흔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이 세 번째 보이는 이 논문에 대해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비교군과 대조군 양상이 있는데요. 어, 리보세라립을 같이 투여했을 때, 같이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존 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보세라립이 R로 표현을 했고요. 캄넬리주맙이 C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C 플러스 R을 했을 때 S 소라페닙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리그램 수입니다. 그래서 C 플러스 R인데요. 이 두 개 합쳤을 때 총 550ml입니다. 550g입니다. 미리그램입니다. 요게 있고 S가 이제 400mg입니다. 요 숫자를 좀 주목을 하시면 일단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걸 주목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44명의 환자에게 C 플러스 R과 섞어서 한 것과 단독과의 무자결 해가지고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지금 유의하게 개선이 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신뢰 구간 자체가 중간값이 보면은 22.1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을 보시면 C 플러스 R은 새로운 1차 치료 옵션으로 제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주주 실험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섞었을 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네, 효과가 있는데 효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임상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정도를 넣었을 때 아니면 적게 넣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넣었을 때의 부작용, 적게 넣었을 때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함량을 보시면은 200mg하고 250mg인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성도 효과성이지만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간암이 상당히 이제 치료하기 힘들고 안 좋은 그런 불치병처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치료율이 좀 상당히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된다. 근데 이 섞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볼 때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의성이 충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주간값이 객관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승인된 약물의 임상 결과 대비 가장 우수한 수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좀 더 그 유의성에 있다는 것이지 정말로 뭐 꿈의 물질처럼 뭔가 다 치료가 된다 이런 내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보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돌아가면은 첫 번째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요거를 좀 이제 상세하게 좀 보면요. 요거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보면 200mg하고 250mg이었죠. 요걸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 요걸 섞었을 때 그
위암에 대한 또 내용이거든요. 위암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는 그 간암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안정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안정성이 문제가 되면은,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매일 400mg하고, 파클리탁셀, 80m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시작해서 증량 용량으로, 이렇게 증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면은, 리보사르닉과 파크리탁셀 조합은, 보시면은, 안정성 프로파일과 함께 우수한 임상 활성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늘려도 많이 못 늘린다는 거예요. 왜 많이 못 늘리냐면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집군이 12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만은, 이걸 했더니, 부작용이 대부분 있어서 감소에 요청을 했다. 감소 요청을 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부작용들이 보면은 호중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호중구 감소증은 백혈구에 내에 있는 호중구가 감소하는 걸로 좀 이렇게 빨리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위험한 그런 거. 또 보시면은 백혈구 감소증 여기 있고, 빈혈 말초신경 병증 및 고혈압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독성에 대한 때문에 제한이 있었다. 그리고 두 약물의 동량은 함께 투여했을 때 뭔가 상호작용의 부족을 시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예, 긍정적으로 뭔가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다. 그건 맞고 유의미한 결과이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만능의 약이거나 아니면 이게 대박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낳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에 대한 위험성,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신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간암은 아니지만은 그걸 투여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근데 아까 200mg, 250mg이라고 했잖아요. 200mg, 250mg인데 여기는 보면 400mg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여기서는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 심각성을 또 이제 뉴스에서나 시사를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앞으로도 난관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정말 대박주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엔 또 무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리스크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정성에 대한 것도 얼마나 투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성을 좀 봐야 된다. 지금 보면은 200mg가 250,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한글로 번역해보면, 이걸 이제 혼용해서 썼을 때 200mg, 250mg을 넣는데 요게 적합한 건지, 이 정도의 양이 효과성이 있는데 이게 정말 이 상태로 했을 때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지만 효과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여기 보면은 중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단한 이유나 부작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건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식장이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HLB 관련된 종목들은 대주주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대주주가 주식을 사야 되죠.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왜냐면은 정말로 좋은 신약을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있는데 HLB 보시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정도 됩니다. 5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0% 정도, 아까 한 15% 정도 제외하고는 한 3조 5천억 정도니까
시중에 3조 5천억 정도 시중에 풀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두 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7조, 6조, 7조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거나 그러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반드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뭐 신약에 대한 기대나 회사에 대한 믿음은 물론 가져가야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험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나보다 비싸게 사줄 사람이 더 많이 있어야지만 주가는 올라간다.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은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과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42,000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5만원에 대한 라운드 피겨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설명드린 거는 그 논문에 대한 그런 해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더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차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주의사항은 부작용에 대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 그 확률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되는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